안녕하세요. 꽃을 먹고 사는 여자 행복 꽃순재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 중에 비를 맞아도 되는 친구들만 마당에 열심히 내놨었는데요. 생각만큼 비가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날씨만 흐려 있고 화분의 겉만 슬쩍 젖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 기온에 생각지 않은 냉해를 입을까봐 온도가 크게 낮지 않아도 결국 제 손으로 물을 주고 다 들여놨습니다. 식물들이 겨울에 냉해를 입거나 또 물을 주지 못해서 건조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날씨가 따뜻해서 저처럼 해맞이나 비맞이 하러 밖에 나왔던 친구들이 오랜 시간 밖에 있거나 깜빡하고 들여놓지 못했을 때 또 회복하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겨울보다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죽이는 확률이 더 커요.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저도 병충해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겨울에 그리고 앞으로도 완연한 봄이 올 때까지는 식물들이 베란다나 가온이 되는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온이 되는 실외에도 식물에 병충해가 생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 병충해에 더 민감하시잖아요. 한 번씩 지나가는 영상에 보면 한 번으로 병충해 해결한다. 이런 영상들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식물을 키워봤을 때요. 병충해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당장은 한 번 해서 해결이 된 듯 하지만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이라면 또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을 치거나 해도 해결되지 않고요. 내성만 자꾸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병충해에 내성만 자꾸 키우는 것보다는 사람도 면역력이 중요하듯이 식물도 면역력 있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역력 있게 식물을 키운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도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고 혈액순환이 말초까지 잘 된다면 같은 환경에 있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거나 감기를 쉽게 이겨내거나 아니면 누구는 더 많이 힘들어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식물의 면역력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저는 식물의 면역력은 건강한 뿌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째도 뿌리, 둘째도 뿌리, 셋째도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다면 더위에도 좀 더 강하게 키울 수 있고요. 또 추위에도 더 잘 견뎌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식물을 새로 들이거나 또 키우던 식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화분을 엎거나 아니면 너무 건강해서 분갈이 할 때가 돼서 화분을 엎거나 했을 때 보면은요. 역시는 역시다. 뿌리가 건강한 아이들은 위에 잎사귀나 꽃 이런 것도 싱싱하고 윤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갈이를 하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튼튼한 뿌리로 키워내기 위한 첫째 조건이 저는 흙이라고 봅니다. 물론 수경재배 같은 거를 해서 흙이 없이 키우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식물은 흙에서 자라잖아요. 또 흙에서 가장 좋은 흙은 미생물이 자라는 흙, 지렁이나 콩벌레가 있는 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지렁이나 콩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죽이기 바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미생물이나 곤충, 벌레 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꽃을 키운다는 것은 자연을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현상인 곤충과 미생물, 일부의 어떤 흙이나 식물의 좋은 것들은 함께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렁이나 콩벌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화분에 심어줘요. 나도 놀랐지만 벌레들도 얼마나 놀랬을까요? 놀란 가슴 진정시키면서 태연한 척 화분에 묻어주면서 바깥 세상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들은 땅속에 살아야 하니까 땅속에서 너희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해줍니다.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내고 물 빠짐이나 통기가 좋게 하라고요. 이게 도저히 나는 함께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사나 모래 위주의 굵은 알갱이가 많은 흙을 쓰세요. 저는 항상 곱고 가는 흙보다 물 빠짐이나 통기가 잘 되는 굵고 척박한 모래흙을 쓰라고 권해드려요. 통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더욱더 굵은 알갱이 흙을 강조해 드립니다. 상토 위주의 고운 흙이나 유기분이 많은 흙에서 뿌리가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많고요. 흙에서 올라오는 병충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흙만 바꿔도 많은 병충해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식물의 상태가 안 좋거나 병충해로 시달릴 때 화분을 엎어봐요. 엎어보면 건강하지 못할 경우는 물기만 가득 머금고 있는 고운 흙들이 모여 있을 때가, 뭉쳐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또 뿌리는 없고요. 화분이 오래되면 흙들이 뭉쳐서 떡지게 되는데요. 건강한 흙에서는 물 흡수만 된다면 문제가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잔뿌리가 많이 생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분갈이 할 때 참조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11월 말, 12월 초 2달 전에 50% 할인된 가격 2,000원에 들여와서 얼마 전까지 2달 가까이 꽃을 보고 이제 꽃대가 잘리고 흙을 바꿔주려는 장미 포트분이에요. 보시면 물이 마른 상태인데도 흙이 검지요. 대부분 꽃을 들여오시면 이런 상태의 흙일 거예요. 저는 꽃을 들일 때 포트분을 들어봐서 묵직한 느낌이 들면 그 아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들여와요. 그런데 포트분이 가벼운 상태에서는 잘 안 들여옵니다. 그 제가 말하는 무거운 상태는요. 흙에 따른 무게예요. 상토나 피트모스 흙에 심겨진 아이들은 포트분이 대부분 가벼운데요. 모래흙이나 마사흙이 들어간 포트분은 들어보면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가 50%가 할인이 된 가격이 아니라면 저는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흙 상태에서도 병충해 없이 2달 가까이 건강하게 꽃을 보여줬고요. 지금도 잎사귀 상태가 아주 건강한데요.
이에 따른 온도와 물 관리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친구 위에 뭉쳐져 있는 과습이 될 수 있는 흙 부분은 털어내고요. 아래 뿌리 쪽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요. 또 너무 큰 화분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보다는 그냥 약간 큰 화분에 심어주면서 건강 회복할 수 있는 분심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병충해 예방을 위해선 흙부터 좋은 거를 써라인데요. 좋은 흙이란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유기분이 적으면서 굵은 알갱이가 많은 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원에 팔려와서 2달 동안 꽃 보여줬으면 이 친구는 자기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다고 봅니다. 이 친구도 주인을 잘 만났다고 생각할까요?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꽃들이 또 피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는 한쪽에 가서 편히 쉬라고, 편히 쉬다가 또 건강이 회복되면 꽃 피우고 싶으면 꽃을 피우겠지요? 이거는 노란 꽃이 피는 비덴샤인데요. 꺾꽂이 된 상태에서 이 포트분에서 그동안 꽃을 피워주다가 같이 정리를 해서 요렇게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줬습니다. 이 장미와 함께 휴식 시간에 들어갈 거예요. 네, 오늘은 병충해 예방은 흙에서부터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 영상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건강한 뿌리를 만들어서 병충해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